명절 같은 데 가도 너 꿈은 있냐? 하고 싶은 건 있냐? 너 결혼은 했냐? 결혼 여지껏 안 하면 어떡하냐? 애는 낳았냐? 애 낳았으면 둘째는 안 낳냐? 둘째 낳았으면 둘째는 공부 잘 하냐? 이런 부분들이 그 옛날의 기준의 나이에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늦었다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유스케치의 진우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나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주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사님인 김미경 강사님의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60세의 새로운 의미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비록 저는 60세가 아니지만 김미경 강사님의 말씀을 토대로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중위 나이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위 나이는 태어났을 때 가장 어린 나이와 수명이 다하는 나이의 그 중간 나이를 얘기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중위 나이는 28세였어요. 그러니까 24살, 5살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30살이 되면 아줌마 같은 느낌이었고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죠. 이제는 중위 나이가 45세입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게 지금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과 사회의 분위기를 얘기해주고도 있습니다. 결혼, 출산, 지금은 당장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혼도 느려지고 출산도 느려지고 점점 그렇게 되죠. 이것보다 더 전으로 가볼까요? 빅데이터 전문가이자 다음소프트 부사장인 송기령 부사장님이 얘기했던 말을 인용하자면 극단적인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스파르타 얘기인데 여기는 남자가 7살이 되면 집에서 나와서 국가의 공공교육장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10시간 동안 배웠던 게 두창, 검술, 승마를 잔뜩 배웠고 18살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인의 새끼 중에 두 끼를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각종 수렵 같은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만드는 건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된 것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내가 일정 이상의 어떤 성취를 내는 직업들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군대를 가는 겁니다. 군대를 가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시민이 된 다음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7살부터 30살까지 성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지만 사회 일원으로서 어떤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7살부터 나와서 30살까지 그야말로 가진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는 건데요. 30살의 스파르타인과 너무 극단적이지만 지금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대략 30살 정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전의 스파르타인들과 똑같은 거네요. 30살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나이니까요. 같은 나이에 시작을 한다면 삶의 무게도 같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에이, 그때는 과거고 그때는 공부보다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고 그러니까 몸을 쓰는 것들을 더 많이 했어야 됐고 스파르타인들은 더 전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비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에서 그럴 수 있지.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하실 거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도 시대가 변했습니다. 중위 나이가 늘어났다는 소리는 과거의 삶에 타임 알람벨에 맞춰져 있던 것들도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선택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대에 결혼을 해서 20대에 아이를 낳고 30대를 지나서 40대에 불혹이란 걸 맞이해야 되는 나이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미 중위 나이부터 17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김미경 강사님은 지금 자신의 나이에 17살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현재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나이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인가요? 저는 38이니까 17살을 빼면 나 21이야? 삶을 살아가는 건 아주 크게 본다면 진화의 과정이죠.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과거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훨씬 많아졌다면 그거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져야 되고 선택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두려워하고 그 선택을 불안해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코로나를 겪고 팬데믹이 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가족이라는 빅데이터에 들어갔던 김장이라든가 제사, 코로나를 겪고 많이 수그러들었죠. 꼭 해야 됐던 건가?
물론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어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들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나요? 회사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는 출산 휴가가 어디 있고 상황이 안 좋아도 아파도 눈치 보여서라도 나갔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회사에서는 화상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화상회의라는 기술은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죠. 많이 발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회사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택근무라는 것도 생기고요. 뭔가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면 결국 그 상황에 맞춰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발전이 되고 진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삶이 길어졌다는 말은 내가 나이 먹고 늙으면서 더 오래 살겠구나, 그게 마냥 좋을까?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더 배우고 내가 더 발전하고 내가 더 즐길 수 있는 나이가 아직도 있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월이 더 길어졌구나, 그러니까 몸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주 단편적인 예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 중에 키오스크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투썸에 갔을 때도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셔서 뒤에 계시던 분이 도와드렸던 상황도 봤습니다. 그 뒤에 있던 제 나이 또래 돼 보이는 분이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아유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미안하네 이러는데, 아니에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어딜 가나 키오스크로도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요즘은 너무 어려워, 요즘은 너무 빨리 변해,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건 불평받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변화하고 변화에 맞추죠. 사람은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거기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의 타임 알람벨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내가 너무 나이에 맞지 않게 못 벌고 있고 못 살고 있고 이룬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압감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 그 이상 세대분들도 이제 나는 힘없고 이제 난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더 배우실 수 있는 나이고 아직 더 즐기실 수 있는 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각자 자기 나이에서 17살을 빼면 되니까요. 그게 중위 나이라잖아요. 적응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요. 지금 있는 변화에서의 세대 갈등을 조금 줄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명절 같은 데 가도 너 꿈은 있냐? 하고 싶은 건 있냐? 너 결혼은 했냐? 결혼 여지껏 안 하면 어떡하냐? 애는 낳았냐? 애 낳았으면 둘째는 안 낳냐? 둘째 낳았으면 둘째는 공부 잘 하냐? 이런 부분들이 그 옛날의 기준의 나이에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늦었다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인사치레일 수 있지만 그 인사치레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물어보는 만큼이면 난 너한테 관심이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정말 내 가족이고 지인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대놓고 나 너한테 관심 없었어 라고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네 나이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해봐, 늦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젊은 세대들한테도 훨씬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투썸의 그 청년분처럼 어르신들이 못하는 게 있다고 하면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는 게 불안하고 자기 자신이 그걸 못하는 부분이 이 별거 아닌 것도 내가 못하나? 이런 작아지는 부분 때문에 더 화를 내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고 그 투썸 청년처럼 친절하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들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를 신경 쓰기도 힘들고 지금 내 자신에서의 그 우울감이라든가 절망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나 다 똑같이 겪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더 힘들게 살았고 우리가 더 편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때로는 이 무게와 이 무게가 동등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만큼의 강박을 우리는 조금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죠. 다시 돌아오자면 30년 전만 해도 중위 나이가 28세에서 45세가 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는 60대가 새로운 40대처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슈퍼에이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60대가 새로운 40대처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슈퍼에이저라 불리는 사람들은 80세에도 40세의 신체와 정신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60세부터 80세까지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60대, 70대면은 이미 수명이 끝나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80대, 90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노년기를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건 선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신체 나이도 그만큼 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세대를 살아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우리 다 처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60을 멋지게 살아가는 롤모델들이 필요합니다. 골든걸스처럼 이은미, 박미경, 신유범, 인순이 50대를 넘긴 이들이 여전히 활기차고 젊게 살아가는 걸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손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더 젊고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김미경 강사님이랑 송기령 부사장님 얘기를 빌려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나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모두의 삶이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케치의 진우진이었습니다.